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올림픽 개막 전부터 악취가 진동하는 해변으로 악명이 높던 오다이바 해상공원에서는 트라이애슬론 남녀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다이바 해상공원의 악취 문제는 이미 여러 외신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이 개막하기 훨씬 전인 지난 7월 1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이곳의 수질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2년 전에도 대장균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돼 장애인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취소됐던 곳인데 아직도 악취가 난다고 지적했고, 폭스 스포츠는 아예 오다이바의 수질을 똥물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미국, 호주, 그리고 한국 언론들이 이 해변의 수질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올리자 도쿄 스포츠 등 일본 언론은 한국 매체만 가리켜 또 트집을 잡는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호주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한국 언론들한테만 그야말로 트집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무조건 한국 탓으로 우기면서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다가 대참사를 직격탄으로 마주하는 것이죠. 실제 얼마 전 이곳에서 철인 3종 경기를 진행했던 선수들이 구토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트라이애슬론, 즉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경기 직후 심한 구토를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미국의 스포츠 칼럼니스트 댄 위트젤은 결승선이 마치 전쟁터 같았다. 당시 기온은 섭씨 29.4도였고 상대 습도는 67.1%였다. 2020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공식 제안서에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기에 이상적인 날씨라고 거짓말을 했다. 일본은 엄청난 거짓말을 했고 이 점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일본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심한 더위도 선수들을 지치게 하면서 구토를 유발한 한 가지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댄 위트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폭스 스포츠는 오다이바의 수질에 대해 일본 선수조차 걱정할 정도라며 일본 선수들이 냄새가 심해 경기를 하기 힘들었다, 화장실 냄새 같은 게 났다는 반응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즉 날씨도 날씨지만 선수들이 구토를 한 직접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오다이바 해변에서 나는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올림픽 준비를 허술하게 했다 할지라도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악취를 이때까지 방치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해결이 쉽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다이바 해변 악취의 범인은 100년이 넘은 도쿄에 낙후된 하수도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도쿄의 충격적인 하수시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쿄에서는 생활 하수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그리고 빗물 우수를 함유지, 즉 저장고에 모읍니다. 그런 다음 이곳에서 부유물을 가라앉혀서 부유물을 처리장으로 보내고 넘치는 빗물만 오다이바 해변으로 방류한다는 개념인데, 문제는 도쿄의 인구에 비해 이 저장고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장고가 넘치면 오수들이 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빗물이 나가야 할 해변으로 방류되는 황당한 구조입니다. 결국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이 수영을 한 곳에는 실제 일본인들의 인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8호 태풍 네타팍이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풍 네타팍은 괌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 중인데 도쿄를 직격할 수 있다는 예보도 나온 상황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쏟아진다면 도쿄의 하수 저장소는 며칠 내내 가득 찰 것이고 말 그대로 오수의 하이패스가 되고 맙니다. 1300만이 넘는 도쿄 인구가 만들어낸 인분과 생활 하수가 그대로 오다이바 해변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당장 8월에 인분이 떠다니는 이 해변에서는 10km에 달하는 마라톤 수영이 열립니다. 이건 정말 메달이고 뭐고 선수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할 것 같은데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9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돼 망신을 당하자 해변에 모래를 쏟아붓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용을 한 게 전부입니다. 역시 일본의 대응 방식은 예상을 요만큼도 빗나가질 않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에서 선수들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럴 수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처럼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을 눈치채고 가장 많은 선수들이 외면한 종목이 테니스입니다. 올해 도쿄올림픽 남자 테니스는 세계 탑10 중 핵심 선수 3명이 빠져 김 빠진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시작 전부터 우려했는데, 그 어떤 종목보다 테니스 선수들은 시작부터 맥이 빠진 느낌입니다. 라파엘 나달, 로저 페더러, 도미니크 팀 등 걸출한 스타들이 불참을 선언하고 노박 조코비치만이 참가한 올림픽에서 조코비치를 비롯한 테니스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 경기는 최악의 더위라며 IOC가 왜 이 시간에 경기하는 걸 승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테니스 경기가 있던 날 도쿄 저녁의 기온이 34도씨까지 올랐고 습도가 80%를 넘었는데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찜통 속에 더구나 하드코트에서 경기를 해야 했던 테니스 선수들은 이 시간에 테니스 경기를 배치한 것은 미친 짓이라며 모든 코트에 조명이 준비돼 있고 그것이 선수들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줄 텐데 왜 경기 시간을 저녁으로 조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쯤 되면 테니스 종목의 진짜 승자는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나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담이지만 테니스 스타 라파엘 나달은 유독 민감하기로 유명합니다. 나달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는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벤치 앞에 물병 세우기입니다. 자신 양발 사이의 공간에 각을 잡아서 물병에 줄을 세우고 이때 반드시 상표가 앞에 보여야 합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병이 바람에 쓰러지거나 상표가 보이지 않으면 타임을 요청하고 심판과 볼퍼슨을 통해 물병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경기를 진행할 정도입니다. 이 밖에도 코트 위 라인을 밟지 말아야 하며 서브를 넣기 전 몸의 여기저기를 만져야 하는데 서브를 하기 전 먼저 엉덩이 쪽에 손을 대고 왼쪽과 오른쪽 어깨를 번갈아 터치한 뒤 코, 왼쪽 귀, 다시 코, 오른쪽 귀를 차례로 만진 뒤 서브를 구사합니다. 첫 서브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세컨드 서브에서는 어깨를 만지는 의식만 생략합니다. 거기에 경기 시작 45분 전 샤워를 해야 하며 양말을 올려 신는 높이, 서브를 넣기 전 공을 튀기는 횟수까지 정해진 루틴대로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볼을 운반하는 볼퍼슨들도 나달의 이런 징크스들을 대처하기 위해 미리 교육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민감하면 폭염, 똥물, 코로나로 얼룩진 도쿄올림픽은 아예 처음부터 안 올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35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자 교토 등 서일본 지역 9개 지역에는 열사병 주의보가 발령됐고 도쿄도는 주민들에게 한낮에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며 열사병 엄중 경고를 내보냈는데요. 주민들은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고 해놓고 선수들은 그대로 밖에 방치하고 조코비치를 비롯한 스포츠 스타들은 아마도 지금쯤 도쿄올림픽 참가를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난 7월 26일 오전 일본 혼슈 최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현에서 규모 5.1의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쓰나미는 없었지만 이날은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의 경기도 있었던 날인데요. 폭염에 똥물에 코로나에 방사능에 지진까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데도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조금의 흔들림 없이 9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에 노출된 도쿄올림픽 선수들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꽃다발에도 후쿠시마산 꽃을 사용해 방사능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선수들을 극한 상황에 몰아넣겠다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후쿠시마산 꽃들은 원전 사고 지점에서 100km 근방에서 제공한 것으로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이 꽃다발이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이 재건하고 있다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한 설문조사에서는 2011년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도호쿠 지역 주민의 61%가 이 올림픽이 이 지역의 재건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홍보에만 급급했지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일본 정부는 큰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선수들이 일본으로 오고 있는 태풍을 걱정하며 비바람치는 날씨가 자신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의 양궁 대표팀은 태풍 변수에도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이 도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면 바람은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하지만 한국 양궁 대표팀은 크게 개의치 않는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있었던 국내 대회는 태풍이 와도 늘 일정 변경 없이 치러왔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이런 환경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즉 태풍이 올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이뤄졌다는 이야기이죠. 실제 한국이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26일 오전에도 바람은 꽤 강했는데 한국은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서 올림픽 대표가 되기 전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 대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가 봅니다. 한국 양궁은 현재 남녀 단체전과 혼성 경기에서 우승해 도쿄 양궁장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